청와대가요, 평창올림픽 홍보 방법으로 올림픽 입장권 구매해서 그 인증샷을 공유를 하면 그중에 20명을 선정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을 먹고 인식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그 인기를 이용해서 평창올림픽에 좀 흥행을 좀 해볼까. 실제로 흥행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 올림픽 티켓이 매진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성공한 거예요. 티켓이 안 팔리면 불안한 거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 정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의 강국은 아니잖아요. 아, 하나 더 있구나. 쇼트트랙. 네, 그렇죠. 쇼트트랙하고 김연아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계스포츠 강국이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은 적어. 평창올림픽이 열린다는 건 알아. 근데 직접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일환으로 20명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할 수 있고 인식해 드리겠다. 오죽했으면 이런 이벤트를 걸겠어요. 저는 그니까 사실은 전 정부가 이거를 했는데 전 정부가 했죠.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초기 임기에 바로 이제 이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이제 의무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좀 저희가 화가 나는 게 좀 있어요. 지난 새누리당이 이명박, 또 박근혜, 그다음에 나경원, 이건희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선정돼서 그렇지. 온갖 홍보를 해대고 결국 표를 25%가밖에 못 팔았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금 갖고 아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30% 정도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티켓이 판매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70%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적폐청산하기도 바쁜데 이 뒤티닥거리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하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안쓰럽고요. 그러면 강원도 사람이 우리 문재인 잘한다, 더불어민주당 잘한다, 표를 또 이쪽에 줄 것인가? 저는 여기에 또 의문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 정부의 성과이기 때문에 표를 사야 된다는 맞다. 그런데 향후에는 제발 정치인들, 지자체장들 있잖아요. 일 좀 저지르지 마십시오. 지금 스포츠 관련해서요. 온갖 그 빚을 떠안아서요. 그 시설 다 하고요. 나중에 본전도 못 빼요. 인천이 그런 식이었잖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요. 이제는 좀 허황된 꿈 좀 꾸지 마라. 이게 국가 낭비고 이게 스포츠를 한번 보세요. 누구나 돈을 안 들여도 가난한 사람도 가서 봐야 되는데 몇만 원씩 몇백만 원씩 하면 부자들만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대승적으로 좀 해달라. 지역에 평창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볼까요? 평창 나중에 유지 못하면 그 돈 안 준다고 또 중앙정부에 싸우고 집회하고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이 들어가면 그게 재생산이 되나요? 다 어디로 들어가죠? 대기업 손에 들어가요. 알펜시아가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고. 제발 제가 현 정부 이걸로 마지막으로 똥 닦으시고요. 지자체장들 자기 임기 그 몇 년 때 SOC 업적 올린다고 헛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적정하게 지자체 능력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스포츠 이벤트, 국제 대형 이벤트는 사실은 왜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유명한 그 유럽 선진국 같은 데는 안 해요,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만 해도 이명박 정도에서 자기들이 이제 치적 사업 같은 걸로 이제 유치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 마무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또 마무리 네. 이것까지. 이왕 하는 거면 잘했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는 이제 평창 올림픽의 성공보다는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 생각을 해봤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는 의미 있는 청와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독도새우는 꼭 나와야 된다. 네, 이거 오단 조건이다, 맛좀 보고 조건. 싶다. 저는 김정숙 여사가 직접 담근 그 곶감. 예. 전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내일부터 1인시 들어가야 돼. 20명 너무 작아요. 진짜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20대 1로 밥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1대 1이 아니라. 그래도 그럼 한 세 차례. 대통령께서 식판을 들고 이렇게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니, 세 차례 하면 되죠. 왜 이렇게. 거기요, 머리를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늘려라 좀 60명이나 100명. 소문을 들어보니까 청와대 구내식당 반찬이 별거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만찬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다. 만찬이다. 이런. 구내식당 가가지고 먹는 식판을 나눠 먹는. 몇천 원짜리 밥. 그런 식사, 그것도 괜찮아. 나쁘진 않아. 우리가 못 먹는 시대는 아니니까. 근데 당신들은 다 지금 시기가 탐나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같이 밥 먹는 게 탐나지. 라고 얘기하고 시계가 탐난다라고 쓰고. 그리고 인증샷. 청와대에서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못 한다던데. 촬영 금지 구역이라. 예, 거기는 애지간하면 못 합니다. 제가 볼 때 촬영팀이 찍어서 보내와요. 저는 이 사건을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던 사건이에요. 의제로 안 올려놨었는데,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쪽에서 총격이 날라와서 수술은 뭐 잘 끝났다고는 하는데, 행사가 불투명한 정도의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 병사가. 그런데
경고 사격을 왜 안 했냐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계속 생겨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상 귀순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초병들이 조치를 잘했다는 유엔 사령부 평가가 있지만 교전 수칙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되니까 한번 물어봤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총이 날라오는데 왜 이쪽에는 안 쐈냐 이거죠. 일단 요지는. 근데 총을 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좀 설명을 하면 일단 공동구역 내에서는 총을 못 쏘게 돼 있습니다. 양쪽 다. 그리고 총을 지참을 할 때 자동화기를 쉽게 말하면 지참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권총만 휴대하게 돼 있죠. 예,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논쟁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논쟁이 이 총을 우리를 향해 쏜 게 아니고요. 자기 병사가 귀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쐈단 말이죠. 이 논쟁이 이제 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잘했냐 못했냐라는 논쟁이 지금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인 견해로는 계속 얘기가 되겠지만 잘했다. 굉장히 국방부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했다 이런 겁니다. 계속 이제 논쟁을 야당 중심의 이제 정북몰이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공론화 시키는 건데, 그 다음에 이 교전과 관련한 명령도 우리 군한테 있지 않습니다. 유엔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저는 높게 평가한 게 뭐냐면 북한군 총탄에 맞는 북한군 병사를 장교가 포복으로 가서 구출하는 장면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규칙은 굉장히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봐도 대응을 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JSA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거에 군인들에게 내려진 이야기는요. 은신하라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현장으로부터 철수하라. 그러니까 요 철수해서 은신해라. 이게 첫 번째였다고 해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냐.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교전 수칙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여기는 군사분계선이 아니에요. JSA는 판문점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회담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교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전을 하면 안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수 언론들에서 주장하는 게 처음 총성이 들리고 나서 16분 동안 우리나라는 뭐 했냐 군대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총성이 들리고 나서 귀순한 병사를 16분 후에 구조하게 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3시 15분에 총성이 들리고 JSA 한국군 경비 대대장인 권영환 중령이 육사 54기인데 이 사람이 전방을 살피고 나서 이거 전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판단이 뭐냐면 북한군에서 증원병력이 수십 명이 몰려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고요. 여기에서 대응사격하면 전쟁이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중령이. 그랬고 처음 해안 조치가 우리 군인들을 권총 대신 KT소총과 방탄복, 방탄헬멧을 갖추게 하고 병력을 길목에 배치했대요. 그러니까 넘어오면 교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목을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감시 장비를 돌려보니까 그때서야 북한군 병사가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중령이 부사관, 하사관들 중에서 2명을 데리고 직접 낮은 포복으로 가서 북한군 병사를 구조해낸 건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왜 부하들을 보내지 않았냐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었다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간 거예요. 중령이. 하사관들 2명을 데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 권중령은 사실은 이때 이 상황을 관리한 능력을 보면 군장감이에요. 여기 교전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그리고 부상 입은 북한군 병사를 일반 사병들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데리고 왔다. 물론 비효율적이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장교가 움직이고 하사관이 움직였다. 사병을 보내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은 사병들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병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구조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16분이 걸린 겁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예. 그래서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뭐냐면 AK 소총으로 북한군이 자기 군사 분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 자기 군을 향해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동 소총으로 다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군도 그러면 자동화기를 공동구역 내에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후에 국제사회에 또는 아까 말했던 정전으로 가는 데 있어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명석하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지휘계통이. 만약에 여기서 교전을 했도록 한다면 오히려 북한한테 발목을 잡힐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제사회 니네들 또 자동화기 들고 있었네? 그럼 뭐야 이게?
공동구역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해담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 해담에서 그러면 뭐 안전한 게 아니네? 자동화까지 배치시켜놓고 무슨 놈의 평화 회담을 한다고 거기다 그 짓을 만들어놔? 이렇게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처음에 북한군 병사가 넘어오고 총탄 맞았다고까지 이야기 들었을 때는 참 남북관계가 앞으로 더 꼬이겠다 이 생각 먼저 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병사가 넘어온 것은 이 정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인 문제잖아. 북한의 문제죠. 네. 네. 근데 요거를 잘 수습을 하면 이게 어쩌면 남북 평화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상태로 갈 수 있어요. 남한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핵 어떤 요리사 뭐 이런 개념으로 북핵을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입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북한과 만약에 교전이 났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교전 수칙 이런 것도 모르고 뭐 공동 경비 구역의 어떤 상황이랄까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왜 총알이 달라오는데 대응 사격 안 했어? 그러니까 무능해.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대응 사격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쟤들 네. 입장에서 네, 그렇죠. 쟤들 네. 입장에서 엄청 좋았죠. 그게 국지전이잖아요. 네, 네. 했으면 그리고 했다고 까고 안 했으면 안 남북 했다고 관계 개선 안 할 거고 어마어마하신 네. 분들이세요. 이거를 했는데 전 정부가 했죠.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초기 임기에 바로 이제 이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좀 저희가 화가 나는 게 좀 있어요. 지난 새누리당이 이명박, 또 박근혜, 그다음에 나경원, 이건희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선정돼서 그렇지. 온갖 홍보를 해대고 결국 표를 25%가밖에 못 팔았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금 갖고 아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30% 정도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티켓이 판매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70%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적폐청산하기도 바쁜데 이 티닥거리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하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안쓰럽고요. 그러면 강원도 사람이 우리 문재인 잘한다, 더불어민주당 잘한다, 표를 또 이쪽에 줄 것인가? 저는 여기에 또 의문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 정부의 성과이기 때문에 표를 사야 된다는 맞다. 그런데 향후에는 제발 정치인들, 지자체장들 있잖아요. 일 좀 저지르지 마십시오. 지금 스포츠 관련해서요. 온갖 그 빚을 떠안아서요. 그 시설 다 하고요. 나중에 본전도 못 빼요. 인천이 그런 식이었잖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요. 이제는 좀 호황된 꿈 좀 꾸지 마라. 이게 국가 낭비고 이게 스포츠를 한번 보세요. 누구나 돈을 안 들여도 가난한 사람도 가서 봐야 되는데 몇만 원씩 몇백만 원씩 하면 부자들만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대승적으로 좀 해달라. 지역에 평창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볼까요? 평창 나중에 유지 못하면 그 돈 안 준다고 또 중앙정부에 싸우고 집회하고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이 들어가면 그게 재생산이 되나요? 다 어디로 들어가죠? 대기업 손에 들어가요. 알펜시아가 대표적인 예. 그런 모습이고. 제발 제가 현 정부 이걸로 마지막으로 똥 닦으시고요. 지자체장들 자기 임기 몇 년 때 SOC 업적 올린다고 헛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적정하게 지자체의 능력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스포츠 이벤트, 국제 대형 이벤트는 사실은 왜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유명한 유럽 선진국 같은 데는 안 해요,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만 해도 이명박 정도에서 자기들이 이제 치적 사업 같은 걸로 이제 유치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 마무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또 마무리 네. 이것까지. 이왕 하는 거면 잘했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는 이제 평창 올림픽의 성공보다는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 생각을 해봤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는 의미 있는 청와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덕도새우는 꼭 나와야 된다. 네, 이거 오단 조건이다, 맛좀 보고 조건. 싶다. 저는 김정숙 여사가 직접 담근 그 곶감. 예. 전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내일부터 1인실에 들어가야 돼요. 20명 너무 작아요. 진짜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20대 1로 밥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1대 1이 아니라. 그래도 그럼 한 세 차례. 대통령께서 식판을 들고 이렇게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니, 세 차례 하면 되죠. 왜 이렇게. 거기요, 멀리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늘려라 좀 60명이나 100명. 소문을 들어보니까 청와대 구내식당 반찬이 별거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만찬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다 만찬이 돼야 된다. 구내식당 가가지고 먹는 식판을 나눠 몇천 원짜리 밥. 그런 식사, 그것도 괜찮아. 나쁘진 않아. 우리가 못 먹는 시대는 아니니까. 아니, 근데 당신들은 다 지금 시기가 탐나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같이 밥 먹는 게 탐나지. 라고 얘기하고 시계가 탐난다라고 쓰고. 그리고 인증샷. 청와대에서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못 한다던데. 촬영 금지 구역이라. 예, 거기는 애지간하면 못 합니다. 제가 볼 때 촬영팀이 찍어서 보내와요.
저는 이 사건을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던 사건이에요. 의제로 안 올려놨었는데,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쪽에서 총격이 날라와서 수술은 뭐 잘 끝났다고는 하는데, 행사가 불투명한 정도의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 병사가. 청와대가요, 평창 올림픽 홍보 방법으로 올림픽 입장권 구매해서 그 인증샷을 공유를 하면 그 중에 20명을 선정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을 먹고 인식회를 준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그 인기를 이용해서 평창 올림픽에 좀 흥행을 좀 해볼까. 실제로 흥행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 올림픽 티켓이 매진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성공한 거예요. 티켓이 안 팔리면 불안한 거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 정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동계 올림픽의 강국은 아니잖아요. 하나 더 있구나. 쇼트트랙. 네, 그렇죠. 쇼트트랙하고 김연아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계 스포츠 강국이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은 적어. 평창 올림픽이 열린다는 건 알아. 근데 직접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일환으로 20명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할 수 있고 인식해 드리겠다. 오죽했으면 이런 이벤트를 걸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정부가